한국시집박물관 2023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체험교육 시시한 2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시한 2년 시설 1에서는 시인 만해 한용운과 육당 최남선, 정지용과 윤동주의 인연을 그들이 활동하던 시대 상황 속에서 살펴보고 2년 주제의 시를 감상 후 아크릴판에 필사하여 시적이고 감성적인 아크릴 무드 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해 한용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승려이며 시인이고 독립운동가입니다. 육당 최남선과 함께 1919년 3.1 운동을 주도 후 체포되어 3년간 수감 생활을 하였고 추록 후 백담사에서 님의 침묵을 탈구하였습니다. 이후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건립운동 등 다양한 민족실력 양성운동과 창씨개명 거부, 조선인 학도병 출병 반대운동 등 저항운동을 지속하였지만 건강이 악화되어 광복을 1년 앞둔 1944년에 시무장에서 입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만해 한 군장 대한민국장에 추서하였습니다. 육당 최남선은 시인이며 역사학자로 근대시에서 현대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신체시 해익에서 만해 한용운과 뜻을 같이하여 1919년 3.1운동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낭독 후 체포되어 형무소에서 3년간 수감 생활을 하였습니다. 추록 후 독립운동을 지속한 만해 한용운과는 달리 육당 최남선은 친일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한국사를 왜곡하고 식민사관을 보급하기 위해 만든 조선사 편수회와 일제의 꼭두각시 역할을 한 중추원 참의로 활동하였고 조선 청년들에게 학도병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것을 촉구하며 일본의 침략 전쟁을 지지하였습니다. 3.1 운동까지는 뜻을 같이 하는 동지였으나 추록 후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 두 사람은 인연을 끄는 절연의 사이가 되었는데요. 이는 우리 아픈 역사의 한 단면입니다. 동경과 찬사, 정지용과 윤동주. 시향수로 유명한 정지용 시인과 서시의 윤동주 시인은 15살의 나이 차이가 있지만 일제강점기에 작품 활동을 하면서 암울한 현실에 대한 절망과 고뇌를 표현한 작품들을 남겼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지용 시인은 1902년 옥천 출생으로 휘문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1919년 학교에서 3.1 운동을 주동하다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고 우여곡절 끝에 학업을 마치고 일본 유학길에 오릅니다. 1917년생인 윤동주 시인이 습작과 창작을 하던 청소년기에 정지용 시인은 이미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학생들을 가르치며 이상,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등의 시인들을 문단에 소개하고 등단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1935년에는 본인의 첫 시집이자 한국 현대시의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정지용 시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정지용 시인을 동경했던 청년 윤동주는 정지용 시집을 구입 후 시집에 1936년 3월 19일 동주소장이라고 써놓고 매우 아꼈다고 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습작 시기의 작품과 창작 노트를 보면 청소년 윤동주가 정지용 시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상처럼 동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윤동주가 정지용 시집을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윤동주 시인이 일본으로 유학 가기 전인 1941년에 정지용 시인의 자택에서 만나서 시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이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인연은 계속됩니다. 1942년 윤동주 시인은 정지용 시인이 다녔던 일본 교토의 도시샤 대학 영문과에 편입하여 선후배의 인연을 이어가며 정지용 시인이 유학 시절 향수, 카페 프랑스 등의 시를 썼던 것처럼 윤동주 시인도 한글로 시를 썼습니다. 그러나 1943년 조선의 독립을 위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되었고 1945년 2월 옥중 사망합니다. 1947년 경향신문사에 재직 중이던 정지용 시인은 윤동주 시인의 마지막 시로 알려진 쉽게 쓰여진 시와 소개문을 함께 실어 세상에 알렸습니다. 또한 1948년에 발행된 윤동주 시인의 첫 시집이자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서문도 썼는데요. 서문에서 정지용 시인은 윤동주가 부끄럽지 않고 슬프고 아름답기 한이 없는 시를 남겼다라고 평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탓하며 성찰하고 희망을 찾으려 했던 시인 윤동주에게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윤동주 시인이 생전 가장 존경하고 동경했던 정지용 시인의 찬사라 더욱 의미 있지 않을까요?
시적이고 감성적인 아크릴 무용과 6당 최남선, 정지용과 윤동주 시인의 인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랑의 거리, 무산 조연. 사랑도 사랑 나름이지. 정녕 사랑을 한다면 연연한 여울목에. 들어보겠습니다. 재료를 확인하세요. 아크릴판의 앞면과 뒷면의 비닐을 벗겨주세요. 화이트 마커를 이용해 아크릴판에 실을 필사하세요. 수정이 필요하면 물티슈를 이용해 지워주세요. 필사가 끝난 아크릴판을 무드 등 본체에 꽂고 전원을 연결하세요. 시적이고 감성적인 아크릴 무드 등이 완성되었습니다. 오, 여러분이 만약 조선인을 차별하고 억압했던 일제강점기를 살고 있는 시인이라면 어떤 내용의 시를 썼을까요? 앞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학사 독서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를 확인하세요. 연표 종이에 시인들의 주요 행적, 주요 작품 발표 및 시집 발간 등 주요 내용을 적어서 문학사 연표를 만들어 주세요. 준비된 손코팅 필름의 얇은 비닐을 연표종이 크기만큼 제거하되 완전히 제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비닐이 제거된 필름 위에 연표의 뒷면이 보이게 반듯하게 올려주세요. 연표 위로 비닐을 다시 덮고 구김이 생기지 않도록 문질러서 코팅해주세요. 코팅된 연표를 독서대에 부착하기 알맞은 크기로 오려주세요.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 코팅된 연표를 독서대에 부착해주세요. 나만의 문학사 독서대가 완성되었습니다.